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는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주신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 말미에 나올 예정이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또 가지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내의 종목 이야기도 샅샅이 해볼 예정이니까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2부를 본방 사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된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해 주시는 저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부에 너무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더 늘어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들과 함께하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계좌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계좌? 결론적으로 계좌가 좋으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지하 벙커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돈이 없어서 지하 벙커를 아직 못 사고 있거든요. 다 같이 벌어서 이제 사야죠. 제가 그거는 내 집 마련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집 따로 벙커 따로. 집 따로 벙커 따로. 우리나라에서 세금 때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두 채로 잡힐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너무 현실적인가요? 너무 현실적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살려면 필요한 게 돈이니까요. 저희 그렇죠. 돈과 직결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개별 포트를 운영을 하고 있으신데 과연 이 포트 내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자, 먼저 이주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부터 지금 YJM 게임즈까지 목표가에 일찍이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한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률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두 자릿수가 넘고 있고요. 태경 BK도 현재 32.83% 목표가에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 뒤로 담겨있는 종목들을 보면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안랩, 광주신세계 지금 수익권으로 올라왔고요. 한라홀딩스도 현재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담겨있는 종목은 대웅제약까지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부터 함께하는 우리 최재원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IA가 다행히 매수가에 도달을 해서 포트에 담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신데 이 종목에 대한 리뷰나 혹시 수정 사항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최재원 위원님은 이제 함께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네. 종목이 현재 담겨 네. 있고 혹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뭐 리뷰할 수 있는 게 있거나 봐야겠다. 오늘 낮에 계속 리뷰를 광주 신세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 신세계는 뭐 좀 리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로 우리 기술 투자 넣었던 게 손절이 나가는 바람에 이게 제가 손절가 수정한다는 게 깜빡해버렸습니다. 이게 안타깝게 좀 된 상황인데. 어떤 종목이요? 우리 기술 투자. 네. 아니 그 종목을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어떡해요, 전문가님. 이 이야기를 저번 주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왜 없죠? 이랬더니 저는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깜빡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비트코인 관련주를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비트코인 네. 너무 잘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사기는 또 그렇긴 한데 우리 기술 투자를 사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도 잘 코인 나오고. 방송이 아니니까 짧게 넘어가자면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주식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현침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주식 매매를 안 하는 대신에 비트코인 매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세는 조금 더 연장이 돼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한
한 4만 8천 불 그리고 5만 불 정도까지는 도달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사시기보다는 네. 4만 8천, 5만 불 정도를 도달했다가 조정을 한 4만 2천에서 많이 받으면 4만 정도 거기가 조금 핵심적인 자리일 것 같아요. 거기서 반등을 강하게 성공한다면은 본격적인 제2의 불장, 이제 저번에 4년 전에 있었으니까 이제 제3의 불장이죠. 세 번째 불장의 연장이 올 것 같고요. 만약에 4만 불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간다면은 네. 저번에 형성한 뭐 3만 불 언저리의 저점을 살짝 더 갱신하는 네. 그런 좀 마지막 하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하락까지 나온다. 저번에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만들어진 저점을 다시 한번 깨면서 저점을 만들 때면 그때는 주식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사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비트코인 방송이 아니긴 하지만 네.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와 네.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수급이 주식시장으로 잘 들어오려면 비트코인과의 연결한 관계도 좀 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지금 거래소 차트를 켰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와서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 기술 투자는 거기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돼. 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지 차원에서, 그죠? 해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좀 갈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란합니다, 차트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제가 3주 정도 됐나요? 이 지금 보니까 7월 한 26일인가 요쯤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사세요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가 아마 우리 기술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한 날인 것 같아요. 아깝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20만 불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30만 불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네. 올라갈 놈이면 내려갈 때 사세요, 여러분. 떨어질 때. 지금은 추세가 상승으로 제가 돌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니까 조정 나오는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코인은 뭐 요 정도 얘기 드리고요. 네. 지금 종목들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있는 것 중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한라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예.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 만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서서 이제 광주 신세계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한라홀딩스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차트 보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상승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 뭐 현대기아차 역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자동차 쪽은 이 노조들 파업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승세가 안 나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오면 사야 되는 종목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대기아 자동차 미국에서의 판매량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별도 기준으로 실적을 봐도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실적이 뭐 작년에 800억, 올해 1분기에 200억이기 때문에 못해도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4,700억은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이 안 좋고 흔들릴 때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인 매매도 할 수 있겠지만 네. 포트폴리오의 어떤 이제 좀 안정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해두고 계시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한라홀딩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런 종목에 대한 AS도 노란톡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최재훈 위원님은 IA 이제 편입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손을 번쩍 들어주셔가지고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이게 편입은 됐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그냥 한 종목이니까 길게 말할 거 없이 딱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매수가 1,225원이죠. 제가 100% 얘기했습니다. 1,225원 2배면 2,450원까지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굉장한 자신감으로 수익률 100%뿐만 아니라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난 준비를 네, 맞습니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최재현 위원님 포트폴리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거에 노란토.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뭐죠?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유소 스포트라서 고를 네네.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세 종목을 뽑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네. 좋은 세 종목을 딱 두고 네이버 사다 고를 수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셋 다. 네이버 사다리를 딱 돌렸는데 예. 이 종목이에요. 근데 나머지 두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이번 일주일 안에 지난 일주일 안에 다 네. 올랐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이 삼지선다를 주시잖아요. 네. 그럼 저는 꼭 나중에 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으면 제가 픽한 것만. 그래가지고 오늘은 네. 노란톡에서 투표로 그런 거예요? 네, 이 종목 다 블라인드 해놓고 저만 알고 있고 오늘 제가 히든 고르면 종목? 제가 고르면 못 가니까 번호를 골라라. 네, 번호로만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른 그 종목은 네. 과연 네. 원하는 시간 안에 좀 종목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시세가 제가 안 나올 고른 수 거기 있을지. 때문에 잘 갈 거다. 이렇게 네, 피해 가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갈수록 좀 진화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척하지만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 책임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종목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위원님들이 골라주신 종목이 다 가긴 가요. 네,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빨리 부분에 가야죠. 대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2부에 이제 본격적인 코너죠. 종목 진품 명품으로 좀 넘어가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접수가 됐는지 함께 볼까요? 네,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나노신소재, 그리고 LNF, 네오위즈, 나무가 PSK 들어와 있고요.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SK하이닉스, SNS텍, 그리고 KC텍, 셀트리온 제약과 네페스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위원님들이 새롭게 감정서를 내려드릴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하나둘씩 좀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보시죠. 네, 아까 일부에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을 겁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이 처음 올라왔네요.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셀트리온 삼형제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네. 그때 딱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셀트리온 지금 한번 보시면요. 그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날 맞나? 월요일 날인데 그럼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아마 이슈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수출 관련해서 네. 의약품 수출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셀트리온 기여가 굉장히 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하고 금요일 날 이제 상담할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굳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있다면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을 사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뭔가 제가 대단한 소스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제일 낮아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시총이 6조가 아마 안 될 거예요. 다른 종목들 같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9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8조란 말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보시는 것처럼 5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세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 삼형제들이 움직일 때도 가장 시세가 탄력 있게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이번에도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그 셀트리온 치료제죠.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 사용 대상 확대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에서 이번 허가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스터디가 더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능 효과 범위를 이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에서 중증으로 그러니까 중등중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많이 아프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로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은 치료제를 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뭐 2,000명 돌파하고 병상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음압병실에서 퇴원을 시켜야지 또 다른 환자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허가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주마 네. 맞나? 항암제 미국 시장의 마켓 셰어가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기존에 요 부분 지금 마켓 셰어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존 바이오시밀러 이제 램시마 이게 이제 히트를 치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부분인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부분입니다. 1분기에 이제 램시마 유럽에서 52% 점유율 갖고 있고요. 미국에서 15% 정도 점유율인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바이오시밀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신약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린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시장 최근에 한 3일 정도 흐름이 제약 바이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장인 셀트리온이 거기서 빠질 수는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종가가 28만 3천 원이었어요. 셀트리온 제약 이거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네. 종가가 15만 6,200원인데 제가 셀트리온을 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어쨌든 두 개, 세 개 다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렇죠. 저항 자리를 본다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 19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열려 있다. 그래서 감정가 19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아니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 저희 주유소에서 말을 안 한 종목들 이렇게 잘 가기 있습니까, 위원님?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잘 가면 저희가 네. 좀 배가 아픈데요. 라방을 좀 항상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람 켜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저희 위원님께서 좀 봐주셨는데 감정서 보기 전에 이 종목을 또 꼽아주신 분이 이제 최재원 위원님도 골라주셨다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맞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 안에서 이제 내려가는 종목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올라갈 것 같은 종목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골랐고요.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면 치료제만 있으면 코로나19 따위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수가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고점을 넘어서 상승할 때 그거를 주도할 테마가 바로 제약바이오 테마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대장격이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셀트리온 제약에도 당연히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서 보고 있었고요.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보다는 지금은 치료제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몰릴 것 같다. 당장에 필요한 거는 백신보다는 계속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뚫리는 백신보다는 걸려도 좀 잘 치료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치료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몰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기술적 반등 자리 잘 지켜주고 유력한 1차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가능하고요. 오늘 종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15만 6,200원이었고요. 감정가는 저도 20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20만 5천 원만 돌파를 해서 안착만 해준다면은 고점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트가 좋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일단은 여기 20만 5천 원을 넘고 안착까지 해야 된다. 한 21만 원 정도는 되면 일단은 지금 사셔서 20만 5천 원에 팔고 확실히 안착을 하나 본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고점까지 노리느니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20만 5천 원까지 한번 먹고 그다음에 익절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구간에서 잘 지켜줄 때 다시 한번 진입해서 고점을 노려보는 그런 형태로 좀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20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셀트리온 제약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두 분의 감정서 함께 보고 오시죠. 네, 먼저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 진품 명품 셀트리온 감정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감정가는 19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보면요. 네, 차트를 좀 자세히 봐주셨는데 추세 전환 가능성의 베팅, 조정 시 접근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재원 전문가님의 감정서도 볼까요? 같은 종목인데 조금 더 감정가를 높게 보셨습니다. 20만 5천 원 선에서 한 번 정도는 수익률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보면 어떤 병이든 치료만 가능하면 뭐가 무섭겠나라고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방점을 두고 정리를 해주신 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첫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볼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내렸던 SK하이닉스. 아까 뭐 늘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런 질문이 늘 위원님들께 좀 죄송스럽긴 해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할 거면 두 회사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네, 늘 이제 질문이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삼성전자 아닌가요? 아, 너무 심플하게 대답해 주셨네요. 이거 사실 어렵긴 해요. 네, 왜냐하면 네. SK 하이닉스는 상승할 때 탄력이 너무 좋단 너무 말이에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비교를 하자면 네. 굳이 상승 탄력이 좋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더 좋다 볼 수도 있는데 어허. 저는 안정성 면에서 네, 높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뭐 굳이 두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더 손. 좋지 않겠나 어.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네, 건데. 최재현 위원님도 비슷하세요? 저는 둘 다 안 사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고 한다면은 네, 네. 탄력성이 조금 더 좋은 SK 하이닉스 탄력성이 쪽으로 어. 돈 많이 버는 게 더 좋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리스크 어느 정도 감수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일 안전한 테마이기 때문에 순위가 역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테마이기 때문에 탄력이 좋은 쪽으로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좀 갖더라도 SK 네. 하이닉스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시장에는 2천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더 뭐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좋은 종목입니다만 뭐 세상에 이 두 종목밖에 없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진짜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같이 좀 극단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랬는데 왜냐하면 봐봐요. 이제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좀 예방하고자 재미로 제가 좀 여쭈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이름이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어떤 분이 봐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셨던 이주연 전문가님이 봐주신다고요? 삼성전자 없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이야기 드릴까요?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아, 어차피 뭐 네네. 반도체 그거니까 삼성전자. 자, 뭐 삼성전자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보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밖에 없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조금 더 깊었죠, 네. 깊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전저점 그러니까 추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7만 8천 원 자리를 좀 지켜준다 하면 뭐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 주가가 뭉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에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쭉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쪽에 한 5월 달 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 내려올 때 거래량이 서줬어요. 계속해서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점에서 삼성전자를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물론 또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을 좀 알려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삼성전자 다음 달에 혹시 이벤트 뭐 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다음 달이요? 네.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요거. 폴더블? G 폴더. 근데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40만 원이나 싸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뭐 이거는 진짜 TMI이긴 한데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려서. 자주 잊어버리신다고. 네. 그래서 뭐 폴더분이든 그 Z 플립이든 네. 나오면 너무 사고 싶은데
예쁜가요, 전문가님? 저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쁜지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출시를 한다는 게 네, 중요한 언팩 거고. 행사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전 예약자들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면 또 팔랑 귀여워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삼성전자 그런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면 이 삼성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5월달 중순 그리고 7월달 후반대 요 저점 구간을 가격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위로 반등이 이제 올라와 줬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추세적으로는 이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하락 트렌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요 하락 트렌드를 벗겨낼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라고 했는데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깨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이 슬롭대로 다시 하단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고요. 만약에 내일 아니면 모레부터 해서 이 전저점 구간 78,000원이죠. 이 구간 지켜주고 되돌림이 나와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8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작전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래량이 이렇게 또 많이 섰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 옵션 만기를 위해서 이제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대형주들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다고 하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보면 요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구간이거든요. 네. 굉장히 한 1조 가량 이틀간 사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 물량을 던지면서 보고서도 내고 시장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런 플레이를 위한 베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는요, 사실 지금 추세 라인이 뚝 하고 부러졌어요. 갭 하락하면서. 네.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도 제 생각에는 뭐 10만 5천 원 부근 오늘 저점 구간이었는데 앞쪽에 이제 뭐 1월달, 2월달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12월 초에 1일 날이랑 2일 날 요 횡보하던 구간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 갭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단기적인 상승 시세를 짧게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가 윗 상단, 그러니까 업사이드로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길게 보면요. 긴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나요? 다음 세대까지는 아니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뭐 사실 단타나 단기를 하기엔 좀 부적절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시고 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정가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뭐 오지 않겠나. 12만 5천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의 밴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업사이드 가격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감정서 정리해 보시죠. 네, SK 하이닉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감정가는 길게 보면 13만 원 라인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13만 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시나리오는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게요. 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한 줄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볼까요? 네, 이 종목 네오위즈가 올라왔네요. 게임주니까 우리 최재원 위원님이 봐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누가 보면 제가 게임주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알 것 같은데 게임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따 보니까 오늘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서 네오위즈를 골랐고요. 오늘 네. 이제 상승 이유를 보자면 이 네오위즈의 신작 게임 이름도 어렵네요. 블레스 언리시드 동시 접속자가
이제 7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굉장히 좋은 수치라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전망이라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언택트 시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언택트 시대가 점점 다가오면서 메타버스와 함께 게임,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TV 보고 게임 하겠죠. 게임 많이 하니까 이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고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역시도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은 수급 강하게 옵니다. 텐센트의 반등과 함께 한 번은 수급 강하게 오니까 계속해서 좀 주시하시면서 좀 차트 괜찮고 저가인 종목들 매수 담으셔도 충분히 좋은 테마니까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의 흥행 가능성과 흥행 시 가지고 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성장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배틀그라운드가 정말 투자를 많이 받았던 게임이고 정말 마지막에 한 30억, 50억이 없어가지고 게임 출시를 못할 뻔했던 게임 회사입니다. 그 게임인데 그거를 마지막에 30억, 50억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출시를 하고 대박이 났죠. 그만큼 이 게임 하나를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갑니다. 몇백억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투자금 구하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흥행만 한다면은 이따가 코멘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잘 흥행한 게임은 진짜 하나 큰 반도체 회사 부럽지 않은 그 정도의 성장을 가져다 주니까는 그 어려운 만큼 이렇게 게임 하나가 흥행을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뭐 한번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늘 종가가 39,8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58,000원까지 상승을 보고 있고 딱 58,000원이 아니고 이제 그 부근까지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위즈 흥행에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 이어나갈 거다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게임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봐주고 계신데 한 번쯤은 강하게 수급이 튈만하다라고 네. 좀 힌트를 드렸어요. 네오위즈 감정서 받아보시죠. 네, 네오위즈 감정가입니다. 58,000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보면요. 네, 흥행한 게임 하나 반도체 공장 안 부럽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게임주 이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인데 관련돼서 의견을 좀 나눠드렸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종목 준비되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힌트로 준비했습니다. 아, 힌트로 준비했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종목명을 얘기 안 하나요? 그래서 당황하셨어가지고, 네, 오늘은 힌트로 잘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 최지원 위원님 그럼 먼저 여쭤보죠.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뭔가요? 힌트가. 일단은 증시를 이끌어갈 만한 테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바이오 종목으로 골랐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보는 시점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가려진 코로나19가 너무나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가려진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제 좀 본질적으로 좀 일을 잘 열심히 했던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성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를 골랐고요. 우리 노란 톡방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신 거니 아주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죠. 내가 매력적인 종목 3개를 골랐는데 그중에 투표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골라온 종목이니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른 종목이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이 인류 생존 테마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오는 제일 중요하죠. 인류 네 생존 테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가깝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힌트를 던져드렸는데 사실 첫 번째 힌트만 듣고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내부 관계자 아니면 아니고서는 불가능. 고르신 분 아니고서는 모르죠. 고른 분들도 몰라요. 번호로 골랐으니까. 번호로만 골랐으니까. 그러네요. 그 정도면 촉이 너무 좋으신 거고요. 그렇죠. 정말 1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저도 제약회사입니다. 오늘 두 분이 네, 좀 겹치네요, 섹터가. 제약회사고 사실 오늘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갈만한 자리에 있는 것들이 한 3종목 정도 보였는데요. 그 종목들을
하고 싶었지만 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보여가지고 막판에 좀 뒤집었습니다. 근데 뭐 제 뜻대로 갈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제약회사고요. 임상 시험을 위탁받아서 좀 하는 회사고, 그리고 동물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힌트가 굉장히 네, 좀 많이 압축이 되죠. 그죠? 네, 두 분이 오늘 섹터도 비슷한데 여기다가 아까 뭐라고 동물? 의약품. 의약품? 네, 동물들이 먹는 의약품들도 생산하는 업체다. 생각하시면 주변에 아는 수의사분들께 지금 연락을 빨리 돌려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목이 좀 압축이 된다고 하는데 저만 압축을. 이 시기만 되면은 꼭 이런 동물 쪽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한 번씩 뛰는 시기죠. 딱 지금이. 이럴 때는 매년, 제가 또 매년. 네, 시골 출신인 게 굉장히 또 유리해집니다. 아, 전 진짜 그런가요? 네, 농장 가까이서 컸기 때문에 네, 지금 알아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강한 힌트까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드렸네요. 자, 지금 열심히 채팅창에서 맞춰주시는 것 같고, 자, 최주연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이 종목 왜 사야 되나요? 이제 항암 치료제 관련주고요. 이제 제일 요즘 많이들 임상 시험을 했던 이 코로나19에 가려져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19로 이제 좀 흘러오는 동안 이 암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임상이 있었습니다. 이 항암 치료제 관련주고요. 특히 간암 쪽으로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간암 쪽과 관련된 항암 치료제 관련주다. 네. 이렇게만 또 키워드가 나와도 압축이 확확 되는 것 같아요. 확 되죠 이제. 그러니까요. 관련돼서 이건 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좀 필요 이상의 정보긴 한데 제가 요즘 그 의사분들을 다룬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어서 이주연 전문가님 그거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표정이. 저희 와이프가 보는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의사분들의 생활과 관련된 슬기로운 주식 예, 생활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열심히 보는데 슬기로운 주식 생활 드라마 한 편.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 한 편. 그럼 전 무슨 역할인 거죠? 전문가를 꿈꾸는 앵커 역할인가요? 괜찮네요. 괜찮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드라마 한 판 열심히 찍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무튼 거기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항암 치료제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오던데 뭐 그걸 안다고 해서 이 종목을 아는 건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네, 아는 척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연 전문가님 이걸 들어봐야겠죠?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동사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 3가지가 임상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췌장암 관련해 가지고 미국 임상이 이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끝인가요, 정원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절제의 미학을 또 보여주셨네요. 자회사 파이프라인 3가지가 진행 중이고 췌장암 관련된 미국에서 이상이 예정되어 있다. 진행 중 아니고 네.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상이 이제 끝나고 미 FDA에서 이제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실 뭐 관련된 바이오나 이제 제약주들은 이런 임상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행 중이냐, 끝났냐, 결과가 나왔냐, 승인이 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임상 이상이 예정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이 오실지. 자,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애써 제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애써 보고 있지 않고. 자, 최지훈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일까요? 네, 이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너무 즉석으로 드려서 정말 찾기 어려운 힌트들만 드려가지고요. 이번 주는 조금 쉽게 가자 해서 세 번째 굉장히 핵심적인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항암 치료제니까 자연살의 세포 생산 기술과 그다음에 이제 세포 생산주기 단축 기술을 개발한 회사다. 바이오 회사다. 이렇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되게 독보적인 기술인가요, 전문가님? 독보적인 것까지는 제가 이제 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네, 이런 기술을 최근에 가지고 이런 있다. 호재가 있었다. 네, 이런 호재로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검색을 또 빠르게 해보시는 분들은 바로 나오겠죠. 네, 키워드로 바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호재라고 하니까. 자, 우리 최재훈 전문가님이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3가지 힌트를 지금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으실 수 있을지 찾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략을 좀 펼쳐가면 좋을지는 저희 위원님만 알고 계시니까요.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주연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돼지 열병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네.
돼지고기 값이 1월 달보다 한 20%가 넘게 뛰었어요. 지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돼지고기를 사러 갔을 때 비해서 네. 삼겹살 가격이 2,000원이나 더 올랐더라고요. 깜짝 아유. 놀랐습니다. 그 그래서 사셨어요? 사긴 샀죠. 먹어야 되니까. 예, 먹어야 되니까 샀는데 네. 비쌈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이제 금액이 막 팍팍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여기에 지금 뭐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돼지 농장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지금 우리는 사람이 일단 인류가 생존해야 되니까 관심을 좀 못 가지고 있었는데 돼지 열병이 지금 터졌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요걸 지금 차단한다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예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돼지고기를 직접 사러 가셨던 경험까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돼지열병 관련주로 부각이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도 지금 힌트를 다 들어봤는데 종목명을 맞추신 분이 있으실지 좀 궁금하네요. 하지만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종목명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기대 수익률이 좀 있으실 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한 10에서 15%? 10에서 15%? 짧게 보시네요. 짧게 일단 시장도 그렇고 돼지 열병이 또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또 사그라들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먹튀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짧게 저항까지만 올라오면 한 10% 정도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구간에서의 거래량이라든지 뭐 돌파하는 흐름이 좀 잘 나온다. 네. 그러면 뭐 목표가를 또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TV를 여러분들이 항상 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인류 생존과 관련된 그 뭐랄까요 세계관이라고 하죠. 네. 세계관이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돼지가 살아야지 우리가 먹고 살 게 생기기 그럼요, 때문에. 동물도 같이 살아야죠 지구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15% 정도? 한 10% 정도 보시면 10% 될것 정도? 같아요. 네, 수익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애써 웃음을 참으시죠, 위원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쁜 말을 좀 쓰자고요. 자, 우리 최재현 의원님은 몇 퍼센트 정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종목도 더블 10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갈 것 같습니다. 100%도 갈 것 같은데 일단 저항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배를 가기 전에 네. 강한 저항대가 있어서 거기까지의 수익률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거기를 돌파한다면 100%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그 저항대까지가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오늘 종가 정도를 계산을 해보니 대충 60%가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60%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좀 나름대로 차트를 보고 현실적으로 이제 가격 저항대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짧게 이제 타이밍적으로 잘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수익 기대 수익률 각각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성향과 이 종목의 성격이 또 잘 맞아야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 아닙니까? 네. 네, 8월에 옵션 만기일이라서 수급 변동성도 클 것 같고 아니면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분기점으로서 내일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일지 아니면 내일장 전략은 좀 달라야 될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저희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내일은 뭐 변동성이 오늘만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매를 또 맞았다고 하니까. 네, 네. 뭐 아마 장 초반에 조금 밀어내는 그림이 나왔다가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갭 하락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3,200을 깬다. 네. 그럴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관망을 하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일 3,200포인트까지 조정 나온다면 그렇게 갭이 이제 크게 떠서 3,200포인트를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네. 그냥 뭐 시작해서
좀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9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아마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의 내일장 전략까지 좀 들어봤고 최재훈 의원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세요? 참 이 선물 옵션 하는 친구들 제 친구는 아니지만 이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 게 네, 그분들.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딱 빼서 그 부분에서 오늘 굉장히 좀 매수자 매도세가 많이 다퉜습니다. 3,218, 네, 3,218 여기 부근에서 내일 만약에 조금 3,218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조금 수급을 다투다가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와 준다면은 내일 강한 반등과 함께 장마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후 장까지 좀 비실비실 흘러내려가지고 3,218 아래서 마감을 할 것 같은 분위기다 하면은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00의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탈이라는 게 이제부터 하락장 이런 조정장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169까지의 이 하락 파동의 마무리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러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지켜주면서 반등했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네. 원래 이 파동을 마무리하러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3,169는요. 그렇기 때문에 3,200 깨지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3,200 깨지면은 이 최재원 전문위원이 말했던 대로 3,169 가나 보다. 갔다가 오르겠지. 이렇게 조금 편하게 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일 어제 오늘 좀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3,218을 좀 잘 지켜주고 오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내일장 전략을 좀 두 분께 여쭈어봤고요. 이렇게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노란톡에서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샵 0082번으로 최재원 혹은 저희 이주현 전문가님 성함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을 보내드리기가 싫은데 내일장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여쭤봤다면 그럼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인류 생존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봐야 돼서 좀 바쁘시긴 할 것 같은데 어디를 볼까요, 전문가님? 저희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살려면?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잖아요. 네. 옵션 만기인데 사실 12일이면 내일이 이제 실적이 15일까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진단키트라든지. 네. 진단키트 요번에 이제 확진자들 어마어마하게 또 검사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짝하지 않을까. 실적이 나오게 되면 좀 반짝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별로 좀 움직임이 다를 수는 있긴 할 텐데 네. 1분기에 실적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젠 같은 경우는 뭐 폭발적으로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실적이 좀 없던 종목들이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갑자기 실적이 2분기부터 또 크게 잡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조금 주목을 하시고 뭐 단기적으로만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네. 있고 사실 뭐 치료제 관련된 섹터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섹터들이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적이 또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보면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언급을 좀 해주셨고 최재훈 의원님도 아까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섹터 제약 바이오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랑 관련 없는 코로나19에 휘둘리지 않고 물론 백신 치료제 중요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한 회사들이 성과를 볼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안에서도 이제 임상실험 결과들을 조금씩 찾아보면서 임상을 잘 진행해온 회사들 위주로 조금 많이 수혜라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을 따라서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조금 수급이 몰리면서 이번에 반등 그리고 상승장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인류 생존 테마라는 걸 말씀해 주셨죠. 주식에는 인류 생존 테마가 있다면 이 서울경제TV에는 계좌 생존 테마가 있다. 우리 수요일 주유소 방송 꼭 매주 시청 바랍니다.
네, 우리 최재원 위원님께서 또 멋지게 클로징을 해주셨는데 일단 두 분 수요일 날 이제 케미도 너무 좋으시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내 계좌를 살리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좌 생존 테마. 네, 여기에 수혈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부산 사나이.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샴푸 향이 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위원님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벌써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상담 방송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미리 접수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남이가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